안녕하세요. 박스넷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골든크로스의 김범준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금 큰손들은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큰손 매매법, 황금 라인 비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매매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요즘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시장이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한번 시장을 10년치 데이터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2022년 지금 9월 중순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가 좀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7%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좋았던 해는 17년도와 20년도 약 두 수치다 20% 이상에 올라갔고요. 20년도는 30%, 40%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지금 2022년보다 비슷하게 좀 안 좋았던 시기는 2018년도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인데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2018년도 10월달 요 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대부분 최근 시장이 좀 강할 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대부분일 것 같고, 아니면 10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은 지금 1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즌이다,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을 잘하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종목 선택도 잘못하신 게 아닌데, 확률적으로 지금 시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좀 이게 시장이 좀 바닥이 정확하게 언제 잡힐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바닥을 잡고 나서 또 한 번 정도 회복하는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발굴법, 또 지금의 노력하신 그 기법들이 정말 잘 맞을 시기가 올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나서 또 확률적으로 또 다시 올라오는 시장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준비,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현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이 없다 하더라도 연말,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약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시장이 좀 남아있죠. 여기서 조금 더 지금 내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뭘 것이냐, 그게 오늘 제가 가져온 황금 라인 기법입니다. 자, 일단 큰 손들은 수급의 주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뽑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개인, 기관, 연기금 이렇게 큰 섹터로, 큰 수급 주체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꾸준하게 수급도 들어오면서 비교하기도 쉽고 연평균 10% 이상 나는 큰 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참고할 방법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고 폭락해도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많지 않은 폭락장에는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평균.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 IMF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 때 또 금융위기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 14년도 밑때도 유럽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좀 많았고요. 2020년도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 2018년에는 또 미중 무역 분쟁, 또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과 또 이제 전쟁, 또 물가 인상, 여러 복합적인 악재들이 좀 많긴 하겠지만, 연평균 10%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기간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매우 큰 900조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인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전체
수익률은 뭐 5%에서 10% 내외로 움직이는데요. 주식 수익률들은 매우 좋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운영, 뭐 부동산도 있고 해외 투자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이런 수익률을 합쳐서 지금 매년 4%, 7%, 19년도에는 11%, 20년도는 9%, 21년도에도 10%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 2022년 반기 기준, 그러니까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8%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은 어떤 성과를 좀 나타나고 있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22년 6월 말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이 많이 좀 어려운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6월달 저점보다는 시장이 좀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거보다는 손실률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작년에 약 6% 정도의 수익률을 냈고요. 3년 동안 2019년도부터 21년도 요 시기에는 약 17%, 연평균 17%라면 시장 대비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설정 후 88년도부터 21년도 말까지 수익률은 연평균 8%의 수익률이 나온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꾸준한 수익이 매년 발생이 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지금 몇백 조를 운영을 하고 국내 주식도 100조 이상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큰 자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라인 비법이 바로 황금 라인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요. 연기금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21년도 1월 달부터 12월 30일까지 가장 많이 산 종목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크래프톤, 뭐 삼바, 카카오페이, 뭐 하이브, 뭐 현대중공업, S-오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파, 뭐 고려아연, 두산중공업, H&M 등등등 뭐 한 20종목들이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 대비니까요. 그러니까 21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준. 자, 21년도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여기까지요. 지금까지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대략적으로 약 40% 가량이 하락이 됐고 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전년도 3월 달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10만 원대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여기서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올라갔는데 뭐 최고점까지로 본다 그러면 200% 넘게 올라갔고요. 거의 100% 이상 좀 올라갔더라. 이렇게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요. 자, 그리고 전년도 연기금의 최고의 종목, 작년 연기금의 최고의 종목이었던 게 HMM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이죠. 자, 현대상선이 전년도에 뭐 바닥에서부터 잡는 게 아니고 2021년도 연초 대비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이 부분인 거거든요. 자, 연초 대비해서 고점이 무려 200%가 넘게 올라갔고요. 고점 대비. 그리고 연말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100%가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사가지고 연말까지 들고 있었는데 100%, 2배 이상 수익을 봤더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상태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이브 종목 자체가. 그래서 21년도에 자 17만원 아니네요, 15만원 하던 주가가 자 고점이 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야, 170%, 100, 거의 2배를 넘어서 거의 3배 가까이가 수익을 냈던 이런 지금 상승률이 좀 나왔고요. 연말까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뭐 120에서 140 정도 흐름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뭐 손실 가장 큰 거는 SK 바이오파마 마이너스 한 40%, 한 반토막 정도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2배 이상까지, 뭐 3배 이상까지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연금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수익으로 상쇄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눈에 보이죠. 그러면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1월 달부터 이제 9월 19일까지 기록인데요. 자, 지금 최대 매수 종목 LG에너솔루션, LG화학이 좀 눈에 보이고요.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삼성 SDS,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 하나솔루션,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가장 많이 산 거는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고 5조 원 넘게.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다 합치더라도 LG엔솔보다 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LG엔솔을 좀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LG엔솔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포텐셜이 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해서요. 또 고점 대비 밀리긴 했으나 연기금이 또 바닥에서 계속 모아가가지고 지금은 또 단기간 안으로 한 20% 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LG화학도 연초 우리가 전년도 말에는 60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연초와 9월달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연기금이 사면서 약 3%의 상승률이 연초보다 좀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솔루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업종들이 매우 핫합니다. 그렇죠? 자, 올해 연초 대비해서 3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5만원 가 있습니다. 거의 40%에서 50%가량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최근에 이제 방산 이슈로서 뭐 전투기 수출 이슈로서 좀 많이 부각받았던 종목이잖아요. 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3만원 하던 종목인데 지금 최고점은 거의 100% 가까이 90%까지 올라갔고요. 6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소폭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약 한 50%가량 좀 수익권에 있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다. 자, 이제 카카오페이 또 올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손실이라 보기 좀 그렇지만 60% 정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진 않은데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연초 대비해서 작년도에도 많이 떨어졌고 올해도 약 57% 정도 매우 크게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삼성 SDS도 삼성 그룹주 안에서 뭐 삼성전자도 좀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삼성 SDS도 좀 많이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약 마이너스 20 연초 대비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연기금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연기금이 또 많이 샀다고 해가지고 또 종목이 뭐 많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SK 2021년도에도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이너스 반토막 나는 종목들도 나왔고 지금 같이 10년 안에 또 15년 안에 가장 어려운 시장을 좀 겪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연기금들도 전략 제외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삼성 SDA처럼 마이너스 20%, 30%, 뭐 60%에 육박하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내리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40% 이상 수익권을 좀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정확한 수익률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 50% 내외의 수익률이 지금 연기금이 나타나고 있는 수익률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큰손 매매 전략을 어느 정도 얼추 눈에 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평균 10% 내외 구간으로서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큰 자금 몇백조 이상 운영하는 연기금도 8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지금 8%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몇백조 이상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결국 자산이 연기금보다 우리는 좀 작고 있기 때문에 더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된다. 결국 연 10% 내외 수익률을 맞추려면 모든 종목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우리가 종목들이 지금 30%, 40%, 50%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수익률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 있냐라는 거죠. 없으시죠. 그쵸? 그러면 억지로라도 50%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황금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연 수익률을 5%, 10%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수익을 볼 게 아니고요. 종목을 50% 이상 내가 목표로 잡고, 그게 단기간 안에 달성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가본다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제 핵심 포인트죠. 김범준 대표의 큰손 황금라인 비법,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연기금이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리스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노란토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연기금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몇 종목이죠? 50종목 리스트, 50종목 리스트 파일을 제가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어떤 종목, 내 종목도 혹시 연기금이 많이 사는 종목인가? 이렇게 좀 비교하실 분들은 리스트 무료로 제가 배포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밑에 노란톡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금 라인 기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황금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차트를 일봉에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월봉에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분봉에서도 말씀드린 게 아니죠. 주봉입니다. 왜 주봉이냐면 일봉은 너무 빠른 데이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차트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흔들림이 자주 포착되는 부분이고요. 월봉은 너무 움직임이 늦습니다. 결국 한 달 기준이 끝나야지만 차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추세 파악으로서는 일봉이 너무 빠른 변동성과 너무 늦은 변동성의 중심이 되는 게, 골든 크로스가 되는 게 바로 주봉이에요. 그래서 주봉의 라인을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주봉 안에서도 어떤 라인을 가장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황금 라인 20주선입니다. 우리가 뭐 21선, 20월선, 뭐 생명선이다, 뭐 추세 월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일봉에서는 21선이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20주선이 뭐 6개월까지는 아닙니다. 약 한 5개월 내외로 형성이 되는 주 라인인데요. 확률적으로 20주선이 우리 기본, 우리가 모바일이든 컴퓨터에 깔려 있으신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추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황금 라인 20주선을 뚫은 적이 없어요. 뚫고 올라간 적이 드뭅니다. 자, 일단 뭐 전년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 자, 지금 올해
전년도부터 해서 전년도 9월 달에 이 황금 라인을 이 노란 선, 이 황금색 선이 황금 라인인데 황금 라인을 뚫은 흔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물론 살짝 뚫는 것 같이 보였는데 다시 또 꺾였고 또 이게 추세가 하방 추세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황금 라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 하면 안 되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년도에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쵸? 자, 이 종목의 특징을 보니까 자, 황금 라인이 형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종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시기가 이 황금 라인 위에 있을 때 요 시기가 가장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힘이 좋았던 시기였고 지금 이제 2022년도 들어와서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구간들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종목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강의에서 지금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HMM. 자, 딱 흐름이 보이시죠? 네. 이때가 황금 라인 아래에 있을 때 시기니까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시기고 이때는 반짝 올라가긴 했으나 다시 이탈이 되면서 황금 라인을 추세를 많이 지금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물론 2020년도 흐름도 있겠지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기 2021년도라 말씀드렸죠. 이때는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추세가 매우 강하게 가고 있다. 오히려 황금 라인보다 5주선을 타고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제 전년도와 아주 상반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전년도에는 황금 라인 이 20주선을 타고 추세가 강하고 또 강한 모습이 물론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1년 동안 본다 했을 때 황금 라인 위에 있었던 시기가 많았나 아래에 있던 시기가 많았나 본다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 했을 때는 하이브의 조건이 이 노란 선, 황금색 선,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비중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올라갈 것이냐 결과론적으로 차트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연도로 봐야 되겠죠. 올해. 자, 올해 연초 대비 LG엔솔루션. 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파동이 아직 크게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황금 라인 아래에 있다가 황금 라인 다시 올라타면서 지금 황금 라인 올라온 지가 벌써 2개월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LG화학도 지금 황금 라인을 탔네요. 이때는 황금 라인을 계속 아래에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황금 라인 타고 살짝 깨졌다가 지금 7월 달부터 황금 라인 타면서 지금 몇 개월이간이에요? 한 2개월가량. 2개월간 황금 라인을 좀 타고 있고 자, 하나솔루션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올해 5월달 황금 라인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황금 라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추세가 좀 많이 길었던 건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거는 연초 대비해서도 강했어요. 시장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연초 대비해서도 자, 전년도 말부터 황금 라인 이 황금색 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이탈하긴 했는데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졌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황금 라인을 타고 약 9개월 넘게 추세가 움직였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차트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카카오페이도 지금 황금 라인 아래에 있죠. 그렇죠?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 카카오 뱅크도 지금 황금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실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삼성 SDS도 좀 황금 라인을 살짝 올라탔다가 황금 라인이 다시 또 이탈되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제가 짜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강의 한번 결론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나열해 보니까요. 황금 라인 20주선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또 황금 라인을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흐름인데요. 최근 2차 전지 업종들의 한번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학, 그러니까 연기금이 산 종목들 제외하고도요, 지금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황금 라인 기준으로서 이수학도 요 당시에 올해 7월달에 황금 라인이 깨지든 말든 하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추세가 거의 15,000원에서 거의 30,000원까지 2배 가까이가 뭐 한 달 만에 좀 올라갔고요. 최근 뭐 대박 종목이 뭐 코스모, 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은 아니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금양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고요. 자, 미래나노텍도 최근에 7월 달에 황금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하나 방산주들도 지금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 황금 라인이 이탈이 되었다가 7월 달에 황금 라인 다시 올라타서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뭐 K2 전차, 현대 로템도 올해 6월 달에 황금 라인 돌파하려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돌파하고 나서 황금 라인을 타고 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한국 항공우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들 말고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도 지금 6월 달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황금 라인을 크게 깨지 않죠. 이런 자리 크게 안 깹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추세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뭐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갔다가 살짝 깨졌다가 다시 황금 라인 타고 지금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매우 좋다. 자, 현대 일렉트릭 이것도 이제 LS 일렉트릭과 함께 좀 추세가 지금 황금 라인을 타고 지금 여기서 20주선을 타고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업종이 대장주죠. 이 종목도 정확하게 5월 달에 황금 라인 타고 나서 이때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폭등 3만원 하던 종목이 지금 8만원 근처까지도 올라갔다가 또 이제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조선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자, 현대미포조선도 황금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지금 위상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성광밴드도 지금 황금 라인을 타고 매우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또는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의 패턴을 봤습니다. 황금 라인, 그러니까 지금 성광밴드도 황금 기준을 깨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 황금 라인 내외에 있는 종목들,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여기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확률 자체가요, 지금 자리보다 5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황금 라인이 돌파하고 나서 물론 이제 바닥 대비 뭐 3배 이상 올라가고 지금 뭐 2배, 4배 이런 뭐 금양이라든지 이수학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갈지 안 갈지 이거는 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황금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초반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 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50% 이상 올라갈 일단 확률 높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5%에서 수익 10%의 단기 수익만 딱 챙기고 또는 오래 들고 갔는데 수익률을 짧게만 보고 팔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연계금의 전략이 뭐냐면 마이너스 70% 60%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결국 100% 이상 나는 종목들을 상세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반토막 난 종목, 수익률이 2배 난 종목들이 합치니까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포트에 지금 마이너스 50% 60% 이런 종목들만 지금 계속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게다가 너무 수익률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야 된다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5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최근에 뭐 게임주도 그렇고요. 황금 라인이 아래로 크게 떨어지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비중을 줄여주는 게. 근데 주식을 얼마 하신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비중을 뭐 줄이기가 뭐 쉽지는 않죠. 오히려 본전 생각나니까 더욱더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다가 비중이 더욱더 많이 실어 놓으면 전략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만 않아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인데 샀는데 황금 라인이 뭐 깨지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제 황금 라인 위에서 샀다고 했는데 또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황금 라인이 이탈하거나 황금 라인이 좀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황금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깨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황금 라인이 깨져간다 그러면 비중이 더 늘리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들고 가실 거라면 어떻게 20월선을 생명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기준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던 전략이라면, 자, 황금 라인 전년도 기준에서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황금 라인이 깨져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 황금 라인 들어갔을 때 여기서 깨진다. 그럼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다시 황금 라인 탔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수익 구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5%에서 10% 수익을 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5%에서 10%에서 분할 매도하는 건 맞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10%마다 조금씩 파는 건 전 매우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종목을 전량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비중을 뭐 예를 들면 30%를 들어갔는데 한 번에 10%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절반 정도를 매도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50% 이상 수익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왜? 이 종목이 깨져갈 때 종목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1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때마다 뭐 10%가 됐든 뭐 20%가 됐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들고 가는 거고, 결국 이게 뭐 9천만 원 들고 갔었다 그러면 지금 벌써 50% 이상의 수익권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 그럼 내가 내 종목을 좀 잘못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50% 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면서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장 뭐 유명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수익률이 좀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요런 자리, 황금 라인 이탈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다시 올라갈 때, 황금 라인 올라탔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수익권이 나오다가 황금 라인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중을 줄여야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기준으로만 보고 매매를 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크게. 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황금 라인 탔습니다. 나는 만약에 최고점에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런 자리. 자, 40만 원 최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황금 라인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라인 잡고 종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황금 라인이 안 깨져요.
안 깨지면 아이고 추세 살아있는 건데 더 갈 수도 있겠는데 하면 40만 원에 들어가면 이게 뭐 올라갈 때 뭐 큰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대신 5% 10% 수익률일 때 비중을 확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팔아가면서 포트의 유연성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금 라인이 깨져간다. 아 추세가 깨져갈 수도 있겠다. 그럼 황금 라인 종목 교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또 황금 라인 종목이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종목을 또 교체하는 게 맞겠고. 자, 최근에 이제 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워낙 강자였다.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F 뭐 이런 종목들은 최근 흔들림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결국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황금라인 아래에 있어요. 이거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황금라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간단해요. 황금라인 위에 있을 때는 내가 매수도 하고 되고 종목을 들고 있어도 돼요. 깨져갈 때는 정리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다시 잡으시면 돼요. 깨져가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 그러면서 계속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못 줄이더라도 늘리지 마셔라. 아니면 20월선이 지키고 있는지를 봐라. 근데 LNF 같은 경우는 20월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월봉 흐름 보시면 이 노란선이 20월선인데 여기까지도 깨진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황금 라인을 지금 타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럼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시기가 요때 깨졌대요. 다시 황금 라인 타고 가는 시기가 요때였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때도 뭐 살짝 추세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5주 연속으로 황금 라인이 깨져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도 늘리시면 안 되고 종목을 사셔도 안 되고 관망인 거죠. 예.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아도 뭐 삼성전자를 한번 보더라. 삼성전자가 미래 전망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황금 라인이 이탈하고 나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면들이 길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다른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침체 국면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요 점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뭐 게임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 자, 위메이들도 지금 황금 라인 이탈하고 나서 그쵸, 요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살지는 못해요. 솔직히 무서워서. 뭐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단기간 안에 뭐 3배, 4배, 5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황금 라인 위에 있다고 해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방송이 제가 1시간이 좀 안 됐죠? 50분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을 좀 찍습니다. 그때 또 시청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황금 라인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지금 그냥 큰 기준만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황금 라인 기준이 여기서 깨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하방의 추세들이 길어진다는 거고, 위메드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런 황금 라인 위에 올라섰을 때 내심 좀 더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도 돌다리를 여러 개 두드려야 됩니다. 황금 라인에 올라탔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급등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때 상황, 지수 상황, 또 수급 상황 또는 그
게임 업계의 또 상황, 이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네오 위즈가 그나마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는 유일한 종목인 것 같고요. 자, 뭐 컴투스도 지금 황금 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뭐 NC 소프트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지금 황금 라인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게임주 자체가 좀 섹터가 되게 유망하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미 황금 라인을 타고 쭉 올려왔던 섹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황금 라인 아래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제약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시기가 최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정도까지는 황금 라인을 타고 올라갔던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황금 라인을 살짝 깼어요. 그래서 지금 황금 라인 요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요번 주 내지 다음 주에 황금 라인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추세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세가 좀 적응하긴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그쵸? 황금 라인을 깼다가 밀렸다 깼다 밀렸다를 반복하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황금 라인 지금 이탈해서 좀 대형주 안에서 좀 약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HLB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인데요. 자, 황금 라인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이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황금 라인 기준이 이 정도로 지금 2개월 넘게 올라갔었네요. 2개월 넘게 좀 올라갔다가 지금 황금 라인 이탈했습니다. 자, 다시 이런 느낌으로서 다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4만원까지 깨진다 그러면 좀 어려운 추세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황금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2차 전지 업종에서 뭐 삼성 SDI, 뭐 그나마 LG 엔솔과 같이 더불어서 대형주에서 요즘에 선방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황금 라인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살짝 깨졌다 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추세를 월봉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상에서는 아직 20월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황금 라인 다시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LNF랑은 좀 다릅니다. 20월선이 밑에 있으면 아직 지지 라인이 있는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라인대가 아직 저항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황금 라인 올라탔어야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만약에 20주선 여기 황금 라인이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손실률이 뭐 크진 않겠죠. 뭐 5% 내외, 3% 내외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종목이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에 막연한 기대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 안에서 깨져가는 종목들은 최대한 비중을 줄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내가 근데 깨졌는데 좀 더 들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20월선을 안 깨졌는지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금 제가 종목을 보면서 한국항공우주, 현대에너지솔루, 하나솔루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대형주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우 좋아요. 실적이 우수하고 모멘텀이 확실하죠. 뭐 방사능 수출이라든지 태양광 수출이라든지 또 최근에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부채 상황 이슈도 있겠고, 그래서 매우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독점력이 있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면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할 기업들이다. 그럼 뭐예요? 황금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모멘텀이 확실하고 망하지 않을 대기업 독점력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요? 플러스 50% 수익률을 목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점이 오늘 강의에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연기금 종목들 탑 50 종목 리스트, 그리고 황금 라인 종목
탑 50종, 이게 좀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요, 50개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금 라인 어떤 종목들이 좀 걸쳐 있고 종목들의 리스트가 있는 건지, 이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무료로 지금 노란톡 주소 좀 나와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그 QR 코드를 갖다 대시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요 주소가 뜹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휴대폰 꺼내시고 그 밑에 QR 코드 있습니다. 아래에 QR 코드에다가 카메라 갖다 대시면 카카 노란톡이 뜨니까요. 그 부분 접속을 하시고, 자,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도 잊지 마시고 접속이 비밀번호 꼭 누르셔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팍스넷 시청자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